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항상 옆에 1.5리터짜리 큰 물병을 두고 수시로 보이는 대로 먹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하루 물 권장량을 보면은 이제 200cc 컵에 8잔을 나눠서 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체내 수분량은 총 2.5리터인데요. 이 중에 1리터는 이제 물이 아닌 다른 음식물을 섭취해서 복용하게 되고, 그 중에 나머지 중에 300cc 정도는 우리 몸이 대사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발생되는 물의 양에 해당합니다. 이제 나머지 1.2리터에서 1.5리터의 양을 이제 물로써 드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200cc 물컵으로 나눠서 마시면 한 8잔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인체의 70% 이상의 이제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체중이 70kg이다. 그러면은 40에서 50kg는 순전히 물의 무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체 건강 유지와 생명 활동에 있어서 물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께서 차의 고소한 맛과 좋은 향 때문에 차를 물 대신에 물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은 물대로, 차는 차대로 구분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는 분명히 약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물처럼 많이 복용하게 되면은 부작용의 위험의 가능성도 같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물 대신에 물 대용으로서 복용할 수 있는 차가 있고, 그렇지 않은 차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먼저 이제 현미차라든가 보리차처럼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곡류를 이용한 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물 대신 이제 먹어도 특별히 큰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리차에 포함된 글루텐이라는 성분은 이제 소화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 되시고요. 그 밖에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허브티인 이제 캐모마일 티나 또는 로즈마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심신 안정에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 대신 먹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떫은 맛을 유발하는 그런 탄닌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 대신에 해도 적합한 음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그쪽에 그런 이제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나 홍차 그리고 녹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내가 복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물로 대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파차나 이제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도 이뇨작용이 너무 활발해서 내가 1리터 정도를 먹으면은 1.5리터 정도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많은 물의 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점들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참 물을 많이 먹으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맞아요. 예, 이제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는 거는 분명히 다이어트를 하는데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포만감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물을 먹었을 때 소화기관을 통해서 신장의 여과작용을 통해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그때 에너지가 공짜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도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소모가 되는데, 우리가 물은 0kcal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200cc의 물을 복용했을 때 이제 소변으로 나가는데 총 드는 에너지가 8kcal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먹어서 살을 뺄 수가 있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보디빌더들이나 또는 이제 체중 관리를 엄격하게 하시는 모델들 분들도 이제 하루에 4리터씩 물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일괄적으로 물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조금 이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단시간 안에 먹게 되면은 저나트륨 혈증이나 부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한 8번 정도 200cc를 8컵을 다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종 원장님, 구체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안면 홍조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체열의 불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안면 홍조와 동반되는 다른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주로 배꼽 위쪽의 심흉부나 두면부 쪽은 열로 인한 증상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배꼽 아래쪽의 하복부나 하체 그리고 사지 말단 쪽은 이제 한랭한 성질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복부의 과민성 증후군이라든가 변비, 설사 혹은 사지 말단의 냉증이나 무력감이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뜨겁고 아래쪽으로는 차가운 게 원인이 되어서 증상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심장과 신장에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상부에서 이제 끊임없이 펌프질을 통해서 신체 곳곳으로 혈액을 뿜어주게 되는데요.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심화, 즉 심장의 화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신장은 수액대사를 주관하여 신수, 즉 신장의 수기라고 하는데 위쪽에 있는 심장의 화기가 아래쪽에 있는 신장의 수기를 적절히 따뜻하게 해서 위로 상승을 하면은 심장의 화기를 이렇게 식혀주게 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래쪽에 있는 차가운 물의 기운은 위로 잘 올라가야 되고 위쪽에 있는 뜨거운 불의 기운은 아래쪽으로 잘 내려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의학에서는 수승화강이라는 이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함에 있어서도 침구 치료와 한약 치료 그리고 약침 치료를 통해서 위쪽에 있는 열은 좀 식혀주고 발산시켜주는 반면에 아래쪽에 허한한 성질은 따뜻하게 보완시켜주고 이제 조금 수복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순환이 이제 전신순환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그쪽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수승화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시 위쪽에 있는 열을 좀 식혀주면서 아래쪽에 허한한 성질을 보완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바로 반신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수승화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39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물을 내 배꼽까지만 담아두고 하루에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꼽 아래쪽으로 하복부와 하체는 이제 따뜻한 물에 직접적인 온열 자극으로 이제 안쪽으로 해서 장 기능을 개선시키고 또한 혈류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부의 열은 땀을 통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반신욕이 갖는 심신 이완 효과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식호흡인데요. 이제 흉부에 열이 가득한 사람은 보통 호흡을 깊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는 이제 복식호흡을 통해서 이제 열을 쉽게 호흡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하체의 근력은 다 강화시키고 이제 열을 발생시키면서 이제 상부에 있는 열은 호흡과 땀으로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